콘따구리. 오늘은 콘크리트 중에 골재 팝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콘크리트 표면에 이 콘 모양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떨어져 나기 직전이죠. 이런 걸 이제 팝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팝아웃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지금 이 콘크리트 표면인데 콘크리트 중에 이제 굵은 골재가 이렇게 깨졌죠. 안 그러면 골재 자체가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팝아웃을 뭐 크게 정의를 해보면 콘크리트 속에 이렇게 표면에 있는 골재가 콘크리트부터 깨져서 튀어나오는 것. 안 그러면 뭐 연한 골재가 팽창해서 움푹 빠져나와서 이제 움푹 패인 것이요. 그런 건 이제 어떤 원인이 있냐면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얼었다 녹았다 하는 콘크리트의 동해 아니면 알칼리 골재 반응이죠. 알칼리 골재 반응. 그러면 뭐 적게는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이제 철근의 녹 부풀음 때문에 일부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팝아웃의 원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군데 팝아웃이 다 발생한 되죠. 보통 팝아웃의 원인을 화학적인 원인, 물리적인 원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화학적 원인이라면 우리가 알칼리 골재 반응 때문에 팝아웃 되는 걸 말하는데요. 콘크리트 중에 이제 수산화 알칼리하고 알칼리 반응성 골재,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화학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콘크리트 타설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균열 모양을 떠오르냐면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다. 그렇게 많이 배우셨죠. 그게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타설 후에 몇 수개월 아니면 수년이 걸려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발생되는데요. 팝아웃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작아요. 그리고 그 팝아웃된 골재 주변을 보면 색깔이 이렇게 변색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난 팝아웃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물리적 팝아웃이라고 하면 보통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동결융해, 안 그러면 콘크리트 중에 이물질이 혼입돼서 팝아웃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동결융해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콘크리트에 사용된 큰 골재, 굵은 골재가 흡수성이 큰 골재를 쓰면은 골재 흡수력이 높아지겠죠? 아니면 상대 밀도가 낮은 경우에 이런 팝아웃이 발생됩니다. 대체로 천연골재 중에서는 저밀도의 규질함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실적 사례가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추웠다, 봄에 녹았다 하는 겨울철 영하 조건에서 몰탈 주변에 이제 물이 침투돼서 9%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인 때문에 팝아웃이 발생되는데요. 보통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이 발생되고 말아버리는데요. 저강도나 이제 보통 강도,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 강도에서는 팝아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물질 혼입에 따른 팝아웃인데요. 시멘트를 일반적으로 뭘로 이송합니까? 벌크 트럭이죠. 벌크 트럭으로 이송하는데 그 벌크 트럭에 시멘트만 이송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말도 이송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멘트 이송했다, 아니면 딴 분말 이송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운송하는 분말 중에 석고 계열 분말이 혼입되었다면 나중에 이제 시멘트에 석고 계열 분말이 일부 혼합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어 놨을 때 그 콘크리트 내에서 반응해 가지고 팝아웃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언제냐? 대부분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초기에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되면
콘크리트 중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팝아웃에 대한 대책이죠. 어떤 대책을 세우면 이런 팝아웃이 발생됐을 때 다음번 구조물 똑같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팝아웃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선 물리적인 팝아웃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팝아웃이 염려되거나 왜 그러냐면 반응성 골재 있죠. 그런 골재는 일단 피하고요. 또 과거에 그 석산에 팝아웃이 난 이력이 있는 골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시멘트비 또는 물결합제비라고 그러죠. 물결합제비를 낮춥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내의 포화도가 낮춰져 가지고 팽창력이 적겠죠. 그래서 이제 물결합제가 낮은 게 좋고요. 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작은 게 좋습니다. 물론 똑같은 굵은 골재라도 이제 연약한 규질함이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굵은 골재보다는 굵은 골재 중에 치수가 작으면 동결에 대한 응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의 원인인 팝아웃에 대한 대책이 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동해방조에서 A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A제가 사용하면 팽창력을 흡수하는 노력이 되겠죠. 그리고 정 골재 중에 굵은 골재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서 이 골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가급적 그런 팝아웃이 예상되는 골재는 구조물의 낮은 면 1차 콘크리트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골재, 팝아웃이 예상되는 골재, 팝아웃이 예상 골재는 1차적인 것에 사용했죠. 그러면 일반 골재, 그러니까 팝아웃이 안 나는 좋은 골재는 표면에 적용해서 2차 콘크리트 타설지는 일반 골재를 이용해서 하면 물리적 팝아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인 팝아웃에 대한 대책이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알카리 골재 반응. 그게 이제 화학적 팝아웃이었죠. 그래서 알카리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골재 중에 알카리 반응이 없는 비반응성 골재를 사용하면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는 알카리가 낮은 시멘트, 그게 어떻게 보면 플라이애시 시멘트나 슬래그 시멘트를 대체제로 사용한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 팝아웃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알카리 골재 반응이 저감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왕에 팝아웃이 난 부위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 구조물에는 대책을 세웠지만 기존에 팝아웃이 난 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팝아웃 보수를 행하기에 앞서 일단 팝아웃이 포함된 코어를 채취해 봅니다. 진짜 팝아웃이 원인인지 아닌지 분석하고요. 팝아웃이 맞다라고 하면 팝아웃에 맞는 보수를 실시해야 되죠. 팝아웃 구멍에 남아있는 골재 알갱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고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에폭시나 몰탈 등으로 보수 공간을 충분히 채우고 면 마무리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나 팝아웃 부위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일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지만 부위가 아주 넓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얇게 덧씌우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미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